자, 봅시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먼저 정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고대국어 1학년 국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게 될 고대국 1학년 국어 시험은 어떤 시험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험이 출제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이제 앵콕학원에서는 어떻게 국어 커리큘럼을 짰고 수업을 준비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아마 잠깐 볼 수도 있는데,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잠깐 간단한 질문을 드릴 텐데, 뭐 직접 대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셔도 되는데, 제일 첫 번째 퀴즈를 내보면 영탄족 어조가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도 영탄족 어조를 중학교나 아니면 고등학교 들어보시기 전에 한번 고등학교 국어에 대해서 잠깐 보셨으면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거나 한 번 정도 보셨을 텐데, 영탄족 어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대답하기 어렵거나 여러분들이 이거 대답하기가 좀 확실하게 모르겠다 할 경우에 여러분들 아직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탄족어도 나 모르는데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난 망했어가 아니라 3월달, 4월달까지는 내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수업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영탄족 어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00% 다 대답할 줄 아신다면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네, 영탄족 어조가 뭐냐면 시적하자가 작품에서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어조입니다. 근데 이게 영탄족 어조가 완전 애매한 게 뭐냐면, 시인이 써서 우리는 시를 듣는 게 아니라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는 사람, 독자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파트에서 강하게 읽어야 되고 어디 파트에서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지를 파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영탄족 어조가 시에서 드러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밑에 플러스에서 써놨듯이 느낌표, 감탄사, 감탄형, 어미 얘네들이 있으면 감정을 강하게 나타낸 영탄족 어조를 썼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정말 이쁘다가 아니라 너 정말 이쁘구나 라고 뭐뭐구나를 쓰면 감탄형 어미를 쓴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감정을 강하게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여기서 영탄족 어조를 썼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하셨겠지만 영탄족 어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줄 아시고 더 나아가서 플러스까지 말씀하셨으면 영탄족 어조에 대한 개념은 확실하게 잡혀 있는 거고, 만약에 위아래 어떤 것도 대답하지 못하셨더라면 여러분들이 아직 기본 개념이 잡혀 있지 않은 거다 보니까 조금 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반복법입니다. 반복이란 게 무엇이냐라는 건데, 반복에 대해서는 뭐 너무 우리 일상에 많아서 여러분들이 반복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닌데, 반복이 우리 일상이 아니라 문학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되는데, 반복법이라는 것은 같거나 비슷한 말을 되풀이하여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같거나 비슷한 말을 2개 이상 쓰시면 됩니다. 2개 이상 쓰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반복을 쓰셨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반복법의 효과, 의미가 강조되고 운율이 형성된다, 이것까지 파악하시면 정말 완벽하게 반복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것도 대답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어느 하나라도 빼먹고 대답하셨더라면 여러분들이 반복법을 모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반복법은 정말 문학 기본 개념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급법이랑 운율법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급법의 운율법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신 분들이 어떻게 제일 먼저 대답하냐면, 지급법은 직접 비유한 거, 그 다음에 운율법은 은근히 비유한 거,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이거는 50%만 좀 맞는 답이거든요. 지급법은 직접 비유한 겁니다. 근데 직접 비유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듯이 이런 연결어를 써서 사용한다면 직접 비유한 거기 때문에 지급법. 만약에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듯이 같은 게 없다면 은유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개념에 관련된 3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기본 개념에 대해서 퀴즈까지 내고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 이게 여러분들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거든요. 조금 이게 스캔한 거에서 조금 잘 안 보이는데, 가와나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랍니다. 1번이 가는 나와 달리 지교법을 사용했다. 2번
가는 나와 달리 의문형의 형식으로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3번 규칙적인 인구의 배율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4번 대상들의 차이점. 5번 자연물을 매개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하는데 여기서 3, 4번 빼고는 1, 2, 5번이 기본 개념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번 문제에서 지급법, 의문형의 형식, 자연물을 매개로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셨어야 1번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역시 기본 개념을 활용한 문제입니다. 1번 가는 나와 달리 좋은 글을 사용한다. 2번 화자의 정서 변화한다. 3번 열거와 과장을 통해 해학성을 드러낸다. 4번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5번 세 단계로 시상을 정리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이 이 5번 문제를 푸시려면 옆에 있는 세 가지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열거와 과장, 그 다음에 반복법, 3번 정서 변화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 기본 개념이 알고 있었어야 여러분들이 5번 문제를 풀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 개념이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고대국어 국어를 준비하셨으면 되게 많이 어려우셨을 거고요. 여기까지 이제 두 문제 예시를 드렸는데, 그래서 고대국어 국어 시험은 정말 이 기본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기본 개념을 모르시면 기본 개념이 되게 어려울 수 있고, 보통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수능형 문제와 내신형 문제가 나오는데, 내신형 문제는 정말 달달달 암기하면 풀 수 있는 거긴 해요. 근데 고대국어가 20년도, 21년도부터 쭉 보시면 이 내신형 문제, 그러니까 단순 암기에서 푸는 문제가 너무 적어지고 있거든요. 비율이 적어져서 이제는 10%, 20% 내지가 나오고, 나머지 80%에서 90%는 이렇게 기본 개념을 활용하는 수능형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대국어 국어 시험에서 강점이 보이려면 기본 개념 확실하게 알고 계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기본 개념을 알기 위해서 저희는 일단 제일 첫 번째 기본 개념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냥 기본 개념을 수업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 개념을 적용할 줄 아셔야겠죠. 근데 이 적용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 위주로 먼저 볼 겁니다.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 위주로 볼 텐데, 여러분들 국어 교과서 받아서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문학 작품이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1학년 국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문학, 독서, 화법 과정은 문법 다 섞여 있다 보니까 보통 문학에서는 현대시가 한두 작품, 현대소설도 한두 작품, 그 다음에 고전문학도 두 작품, 세 작품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3월달 전까지 3월 23일 날 학력평가가 있는데 그 전까지 기본 개념 수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기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 위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확인학습 시간이라고, 저희가 지금은 다행히도 3명이 수업 듣고 있어서 제가 숙제 확인을 할 때 지금 정규 수업 때 좀 1대1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정규 수업 때 숙제 확인을 하면 좀 정규 수업 그 시간에 뺏기게 되고 진도가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학습 시간을 따로 빼서 여러분들이랑 진행할 텐데, 이 확인학습 시간 때 뭐 할 거냐면 제가 매주 숙제를 드릴 거예요. 숙제를 드리면 여러분들 숙제를 풀어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1대1로 확인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1대1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제가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 혹시나 여러분 맞은 문제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좀 숙제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학습 시간을 진행할 거고, 확인학습 시간은 여러분들 다른 요일에 와서 숙제 확인 받기는 좀 어려우니까 저희 수업이 6시부터잖아요. 6시부터여서 그냥 수업 정교수 1시간 일찍 5시부터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혹시 5시에 하면 좀 빠듯한 분 계신가요? 학교 보통 4시에 끝나지 않아? 3, 4시? 바로 와라. 집 가서 밥 먹고 바로 와요.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설명을 드릴 땐 그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머님들 다 5시는 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5시 안 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5시 안 되신 분들 저희가 9시 반까지 정규 수업 이제 9시 반 이후에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매년 확인학습을 하면서 보면서 느낀 게 수업 끝나고 남아서 하는 애들이 되게 더 절망감을 느껴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나 혼자 남아서 한다는 거에 절망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그냥 일찍 오셔서 확인학습 시간 많이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물론 이건 여러분들 숙제를 다 해왔을 경우에는 그냥 저한테 확인만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숙제를 안 해오셨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집에서 공부하는 거 안 할 거거든요.
남기거나 계속해서 일찍 오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숙제를 안 해왔으면 원래 5시까지 오셔야 되는데 아니면 또 5시 이후에 9시 반 이후에 10시까지 남아서 하고 가거나 아니면 10시까지 남았는데도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4시나 학교 끝나고 정말 바로 오도록 할 거고, 아니면 제가 여기 토요일도 출근하거든요. 토요일에 와서 여러분들 확인 받을 거니까 저는 1, 2번도 되게 중요한데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자면 확인학습 시간을 더 높게 평가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준별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묶어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별이 그 이해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도에 따라서 제가 또 개별 숙제도 드릴 거여서 여러분들 이거 파악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 기본 수업은 이렇게 이제 제가 직접 만든 자체 교재거든요. 자체 교재를 들여가지고 한번 기본 개념을 쭉 볼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개념을 이거는 교과서 필수 작품들입니다. 필수 작품들 한번 볼 거고, 그다음에 옆에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문학 작품이거든요. 문학 작품 같이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1, 2학년 때 여러분들 1등급을 확실하게 다 잡아놓은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국어를 그냥 간만 실전 연습한다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무너지지 않게 실력이 이게 국어의 장점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 한 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가되는 기본 개념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본 개념을 수업할 텐데 한 120개 정도 돼요. 120개 정도 할 텐데 이 120개 기본 개념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괜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가셔서 기본 개념 하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지금 고등학교 입학하시자마자 고등학교 1학년 3월 이때 확실하게 기본 개념을 다 잡아가지고 3학년 때까지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가장 큰 목표고요. 더 나아가서는 작은 목표로는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 때 1등급 목표 하는 게 저희 큰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밑에 써놨던 건 3월 7일 화요일날 오후 6시에 개강하고요. 저희는 모델 보고 1학년 1학기 국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이따 정규 수업 들어요.